이번에 볼 거는 황혼이고요. 자, 주제 먼저 쓸게요.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.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. 썼습니까? 자, 이거는요. 화자가 골방에서 이제 황혼을 맞아들여요. 됐어요? 골방에서 이제 황혼을 맞아들이면서 이제 자신의 관심이 외부 세계로 이제 확장이 될 거고, 그리고 황혼의 품에 안긴 소외된 존재에게 애정을 베풀고 싶어 할 거예요. 됐어요? 그러니까 골방에서 이제 황혼을 맞아들이면서 그 바깥에 이제 황혼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겠죠? 그랬을 때 황혼에 이제 안겨 있는 대상에 대한 어떤 애정과 연민이 느껴지는 시가 될 것이다. 한번 읽어 봅시다. 자,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.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는 게 어디겠어요? 화자가 지금 있는 곳이죠. 그리고 외부랑 격리된 공간이에요. 방이니까 방속이고, 골방이라는 건 뭐야? 더 파묻혀 있는 곳이죠. 문제 없죠? 그곳에 있는데 내 골방에 이제 커튼을 걷어요. 자, 커튼을 걷는 행위는 어떤 행위겠어요? 바깥 공간과 연결되는 행위가 될 수 있겠다. 됐습니까? 그러면은 커튼을 열면은 바깥에 있던 무엇과 연결이 되죠? 황혼과 연결이 된다.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이제 맞아들입니다.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, 마치 흰 갈매기들 같이 인간은 그것처럼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. 인간이 지금 어떻대요? 외롭다는 거죠. 됐습니까? 그래서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됐어요? 다음 두 번째 연 가보겠습니다. 자, 황혼아. 지금 이 황혼이라는 대상은 뭐겠어요? 이게 어떤 빛 같은 거죠? 그쵸?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지. 이거 의인화죠.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청자와 해가지고 말을 걸고 있어요. 황혼아,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. 명령형으로 이제 뭔가 시키는 것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.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버린다. 그러면은 지금 이런 행위들이 뭐예요? 내 골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깥 공간과 완전히 차단된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황혼이라는 존재와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죠. 단절돼 있던 세상과의 어떤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는데 이제 입술을 맞춘다라는 거는 뭐겠어요?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것과 정서적인 교감을 하겠다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됐어요?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거 우리가 미리 그 작품 해석을 봐서 알겠지만 그것에 대한 이제 애정을 좀 보내겠습니다. 그래서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서 그것들, 그러니까 황혼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것들이 밖에 있던 황혼이 안고 있던 곳에 걔도 얘가 이제 연결을 하려는 거 이해 가요? 이미지상으로 이해 가죠? 단순히 밖에 황혼과만 연결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. 밖에 황혼과만 연결이 되려는 게 아니고 황혼이 안고 있던 어떤 바깥 사물들과 연결이 되겠죠? 저 12성좌에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12성좌라는 거 이제 별자리들의 그것들이에요. 그런 것들에 이제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에 있는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그리고 시멘트 장판 위에 있는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수인이란 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. 지금 굉장히 다양한 대상이 나왔어요. 동그라미 한번 쳐보면 좋겠죠. 별들이라든가 뭐 수녀들이라든가 또 수인들.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을 얘가 뭘로 뽑아내고 있냐면은 의지가지 없는이라고 하고 있어요. 의지가지 없는이 뭐냐면은 의지할 데가 없는 뭐 이런 얘기죠. 의지할 데가 없는 그들의 심장.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? 의지할 곳이 없다. 내가 지금 골방에 혼자 있을 때는 몰랐던 바깥에 존재하던 뭐 몰랐을지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볼 수 없었던 직접 연결될 수 없었던 바깥에 의지할 곳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그래서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행상대에도 이제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 이것도 이제 뭐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? 얘네들 지금까지 나왔던 5가지 나왔죠. 별들, 수녀들, 뭐 수인들, 행상대, 토인까지 이 대상들에게도 이제 뭐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얘는 황혼을 통해서 이들과 연결되는 거죠. 그러니까 황혼의 품 안에 안겨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다시 해석하면은 황혼과 그러니까 얘네들이 황혼을 통해서 나와 연결되는 순간인 거예요. 됐습니까? 그 순간들 뿐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.
그러니까 지구의 반쪽이라는 거는 황혼이 이제 잘 생각해봐. 햇빛이 뭐 이 정확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있을 때 태양이 햇빛을 딱 비추죠. 그러면은 지구의 반은 햇빛으로 쬐이고 반대편은 안 쬐이죠. 그러면은 그걸 황혼이라고 했을 때 햇빛을 황혼이라고 치환했을 때 그 순간에 나는 황혼과 연결되면은 지구의 반과 연결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. 됐습니까?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면은 그 대상들 어떻게 보면은 연민의 대상들이 될 수도 있겠죠.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고 그리고 아까 봤던 네 번째 연 같은 경우는 뭐 낙타 속,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인물들 또는 녹음이면은 풀이 엄청 많은 공간이죠. 정반대의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의식의 확장이 내 주변에 있는 불쌍한 또는 애정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더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더 확장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. 문제 없죠? 좋아요. 자, 그래서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5월이래요.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. 그러니까 이 황혼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. 그 순간에는 나는 황혼이 왔으리라 기대하고 그러니까 황혼이 온다는 건 뭐였어?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이었죠. 그래서 그 커튼을 또 걷겠죠. 그 기대 때문에 암암이면 뭐 아른아른하게 또는 깊숙하고 고요하게 그렇게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. 그러니까 이 황혼이라는 게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죠. 시간이 지나면은 필연적으로 사라지는 그 아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문제 없죠?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골방이라는 거는 폐쇄적 공간이었죠.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골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늑하다고 하죠. 근데 그 아늑함의 조건이라는 거는 황혼과 연결이라는 중간에 특정한 사건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. 이해 갔어요? 됐죠? 그렇게 해석하고요. 그 다음에는 봅시다. 최두석의 성애꽃. 성애꽃은 그 평가원에도 자주 나왔던 작품이고 이 작품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더 봅시다. 주제 먼저 쓸게요.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. 비슷한 주제예요.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. 할게요. 자, 이거는 뭐냐면요. 차창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버스를 타고 있어요. 버스를 타서 이제 창가 쪽에 앉으면은 겨울에 이 차에 있는 창 있죠. 차에 창이 있잖아요. 그 창을 보면은 어때요? 성애꽃이 피죠. 성애가 이렇게 있죠. 그거를 보면서 이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연민하고 애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. 됐습니까? 그 성애꽃을 보면서 이 시내버스는 어떤 곳이겠어? 또 새벽 시내버스예요. 그러면은 굉장히 추운 시대에 서민들이 타고 있고 이 추운 시기라는 거는 단순히 뭐 겨울이다 새벽이다 이걸 떠나서 뭐 시대적 배경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. 됐습니까?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새벽 시내버스는요. 이거는 뭐예요? 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야. 새벽이자 시내버스니까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. 근데 너네 생각해보면은 그 창가 보면은 뭐 안경이 김서리듯이 그 창가에 어때요? 막 이렇게 성애가 끼죠? 뭔지 알죠? 그렇게 이제 마치 치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엄동혹한일수록 그러니까 겁나 춥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단순한 계절적 배경을 떠나서 시대적 배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. 자,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애꽃. 그러니까 추울수록 이런 게 피어나죠. 근데 이걸 시대적 배경으로 적용하면은 그렇게 힘든 시대일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피어나는 어떤 대상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.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상상에 빠져요. 이제 이 순간부터 이제 상상에 빠지는 겁니다. 어제 이 버스에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. 특정 어떤 대상에 대한 연민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. 됐습니까? 전체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야.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. 걔네들 또 뭐가 있어요? 미용사, 웹판원, 파출부, 실업자 그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거죠. 그것에 입김과 숨결이 상징하는 거는 뭐겠어요? 그러면 얘네들의 뭔가 애환이라든가 고생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? 그런 것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. 그러니까 성애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이 될 수도 있고요. 그거를 이제 내면적으로 보면 방금 읽었던 내용까지 포함하면은 그 새벽에 이거를 탔던 사람들에
의해서 이게 생긴 거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민중의 삶에 대한 예찬도 되는 겁니다. 문제 없죠? 그래서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.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. 얘네가 앉은 곳마다 성의꽃이 피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좌석은 뭐 위에서 나왔던 뭐 처녀의 뭐 성의꽃, 그 뒷좌석은 총각의 성의꽃, 그 뒤에는 아이의 성의꽃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성의꽃마다 있으니까 얘는 그거를 이제 즐기는 겁니다. 전람회에 온 것처럼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. 다시 꽃 이파리 하나, 그러니까 뭐 성의 꽃 이파리겠죠.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. 왜냐면 왜 섬세하면은 그 개인의 엄청 그 서사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. 차가운 아름다움을 취한다. 문제 없죠? 자,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이 한숨에서 비롯됐다. 이 한숨이라는 것은 민중의 고된 삶을 상징할 수 있겠습니다. 즐거울 때 나오는 한숨은 아니겠죠.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마찬가지입니다.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을 싹 지우고 이마를 대요. 이마를 대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연결의 이미지가 좀 강력하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. 이 얼굴은 뭐냐면요, 친구의 얼굴입니다. 자, 이제는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. 성의꽃을 보면서 민중의 삶을 떠올리고 민중의 삶을 떠올리다가 어디까지 갔어요? 그 다시 성의꽃으로 돌아왔다가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? 친구를 떠올려요. 됐습니까? 그 창에 친구의 얼굴이 떠올라요. 근데 왜 하필 친구의 얼굴이 떠올라? 그 민중과 그 친구가 크게 다를 바 없겠죠? 그러면서 그 친구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또 다시 생각합니다.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어요. 그 친구와 함께 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, 자유를 박탈당한 그 친구.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추운 지금의 계절, 그리고 그게 시대적 배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시대적으로도 암울한 계절, 그것과 친구의 현재 상황도 연결이 되겠다. 이해 갔습니까? 이렇게 해석해주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. 됐지요?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